드니 빌레브 감독의 신작 듄 파트 2를 보고 왔습니다. 보통 제가 신작은 빠르게 업로드하는 편인데 요거는 팬의 입장에서 아이맥스도 보고 돌비 시네마도 보고 이러니까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졌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뭐 듄나 미친 영화네요. 화면에 압도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야말로 큰 영화, 거대한 영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호불호를 꽤나 탈 것 같은 영화라 저처럼 좋아하실 분들은 환장할 것 같은데 또 이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라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 오늘은 영화에 대한 호불호 지점을 먼저 말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 아마도 극찬이겠죠?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이번 영화는 개봉 전부터 평단의 극찬 세례가 이어졌었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렇게 언론 시사와 일반 시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극찬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 영화가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죠. 영화의 뚜껑을 딱 따보고 그 말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긴 했는데 참 이게 모두에게 한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듄을 잘 모르거나 1편이 그저 그랬던 분들 중에 이번 영화 미쳤다, 반지의 제왕급이다 라는 다수의 평들에 휩쓸려서 영화를 봤는데 이게 그 정도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실 분들,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1편이 좋았다면 여전히 좋아할 영화고요. 반대로 1편이 별로였다면 여전히 별로일 영화. 분명히 액션의 스케일과 빈도는 비교 자체를 불가할 정도로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 특유의 크고 묵직한, 느리면서 섬세한 연출은 1편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 깊고 묵직한 스타일에서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루하거나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이번 영화는 전편에 비해 서사의 진행은 줄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어서 1편에 차곡차곡 디벨롭되는 전개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소 볼거리에만 치중했다는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서사는 줄었는데 액션의 스케일과 빈도는 늘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3부로 가기 위한 거대한 예고편 같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에 이어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의 위치. 결과적으로 저처럼 듄 시리즈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지만 만약 듄을 모르시거나 흥미가 조금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1편을 먼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지만 그보다 감독의 스타일과 영화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목적으로 필수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딱 재미를 느끼셨거나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미친 듯이 재밌는 2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호불호에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끝냈으니 이제 극찬 헤비머신건 난사 시작합니다. 진심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21세기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아깝지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스타워즈가 바이블로 기억되듯 21세기 영화 중 그 바이블의 자리에 듄이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저는 확신이라고 봐요. 근 몇 년간 봐왔던 SF 작품 중에 이런 등급의 영화가 있었나? 과장 좀 못해서 살아생전에 이 정도의 압도적인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화 자체가 정말 커요. 말 그대로 거대한 작품. 서사를 전개하고 서스펜스를 끌어올림에 있어 이렇게 세련되고 우아한 작품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 다양한 구조물과 의상, 소품, 그 소품들을 활용하는 모습 모두가 창의적인데 분명 레퍼런스야 있었겠습니다만 이걸 시각화한다는 자체가 놀랍고 흥미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1부보다 2부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더 커진 스케일의 장면이나 압도적인 액션 때문일 것 같은데 저는 더 잔혹해진 인물들의 드라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화는 훌륭한 SF 영화이자 잔혹한 정치 드라마이고 인간의 운명과 선택을 심도 깊게 다룬 심리 드라마였습니다. 소설을 읽은 입장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인물들의 방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 그 전개 과정에서 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해내네요. 이거야말로 저는 감독과 각본의 힘이라고 봅니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없지만 만들어야 할 건 만들고 헷갈리지 않게 각색도 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작을 존중하면서도 그걸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각본의 힘, 캐릭터들 저마다의 사정과 목적, 그 충돌이 빚어내는 영화적인 쾌감. 진심 보는 내내 감탄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번엔 로맨스 부분이 너무 절절하지 않았나요? 폴과 차니. 저는 이번 영화의 백미라고 한다면 이 두 인물의 감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뭐랄까요? 감독이 서스펜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로맨스도 잘하고 또 생각보다 큰 스케일의 액션도 잘 찍고 참 내 안 했을 때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또 좋았던 걸 생각해보자면 한스 짐머의 스코어도 너무 좋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 연기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레이디 제시카. 레베카 퍼거슨 연기 너무 잘하던데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사연도 그렇고 그걸 눈빛으로 표현해내는 연기에 좀 압도당했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너무 입체적이잖아요. 악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면에선 너무 이해가 돼서 끄덕이게 되는. 또 누구 있냐? 그래. 페이드 로타. 오스틴 버틀러는 이제 엘비스 이후에 목소리가 아예 바뀐 건지 그 특유의 허스키한 게 잘 어울리는 배우가 됐더라고요. 이 캐릭터를 보면서 악역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캐릭터를 카리스마 있게 뽑아내니까 그 긴장감이 유지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누구 있었지? 티모시나 젠데이아는 뭐 얘네 꽁냥거리는 거 1시간을 더 보라 그래도 저는 볼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캐릭터를 보는 맛도 참 좋은 영화였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으셨나요? 캐릭터가 많다 보니 투표의 의미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영상 끝내려고 하다가 요거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는 1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조건 용화맥에서 봐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아이맥스라도. 일반가는 절대 안 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라든지 듀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좀 있죠. 사실 저도 본디 재밌는 영화는 코딱지만한 휴대폰에서 봐도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특별관을 찾아가야 하는 정도라면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화만큼은 확실히 차이가 크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용산 아이맥스와 송도 돌비 시네마로 관람을 했는데요. 하나만 추천하자면 압도적으로 용화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확 와닿으실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듄 파트 2를 보고 나면 국내 어떤 영화관에서도 듄을 보건 밋밋해질 것이다 정도? 위아래가 쫙 확장되어 있는 1.43대 1의 비율과 의자가 진동할 정도의 사운드를 경험하고 나면 뭔들 괜찮아 보이겠습니까? 진심 영화한테 눌려버리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샤이아 플루드 타는 장면이라든지 후반부에 펼쳐지는 액션의 경우 진심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입을 다물 수가. 이거 아이맥스 홍보대사 납셨네.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런 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딱 한 군데인 용산 아이맥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반 아이맥스관은 하나하나씩 계속 생기고 있지만 1.43대 1 비율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이 국내에 하나뿐이라니. 그러다 보니 듄 같은 영화가 개봉한다 치면 이거 무슨 뮤지컬 피켓팅을 능가합니다. 새벽 회차도 명당은 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일주일치 예매가 열리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면 그 주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엔 영화를 볼 수도 없어요. 참 이걸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영화를 맘 편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싸움을 해야 하고 또 이러다 보니 아이맥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정말 유난이다 싶은 상황이 생기고 확실히 한번 보고 나면 인식이 바뀌긴 하는데 보려고 해도 예매를 할 수가 없다고 시집이야. 막판에 흥분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아무튼 결론은 좀 2-3개 정도는 만들어줘라. 너무 힘들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선뜻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영화 듄 파트 2. 분량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최대한 요약하여 말하다 보니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걸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야기해봐야 하나? 오늘 저녁에 테스트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듄 개봉을 기념해서 티모시 샬라메 특집으로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저만의 작은 바람. 요 위에 카드 보이시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화와 함께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 떨린다. 폭망할 것 같기도 하고.